사진과 영상은 거들 뿐. 예, 이현희 기자와 세계 여러 도시를 동네 마실 다니듯이 가는 세계 동네 한 바퀴. 몇 회인지는 이제 기억 안 나고요. 이곳을 가게 될 줄은 몰랐습니다. 저희가 공연을 한 것도 아닌데 동남아 순회를 마치고 이슬람 국가입니다. 이슬람 국가. 인사는 언제 하나요? 예. 아, 인사해야죠. 예. 자, 이 코너의 주인장 먼저 인사하시죠. 예, 경남도민일보 이현입니다. 네, 저는 이승환입니다. 아, 예, 그 아랍에미레이트. 네. 아, 발음이 좀 어렵죠. 예. 지금 오늘 소개할 곳이 두바이입니다. 네, 두바이. 예. 저는 두바이는 실제 여행을 한다거나 뭐 이런 언감생심, 네. 여행 대상으로 두바이를 생각하지는 않을 것 같거든요. 이승환 기자는 그 두바이 하면은 네. 뭐 떠오르는 게 있으십니까? 두바이 일단 하면? 그 부자들이 많이 사는 동네. 예. 부자. 그렇죠. 그다음에 뭐 보통 다른 아랍 쪽 국가들이 대부분 사막, 석유 이런 것 떠오르기 마련인데 거기는 그냥 네. 완전 도시. 예, 그 정도 생각나네요. 예, 맞습니다. 그 네. 두바이가 네. 우리가 그 흔히들 이제 나라라고 생각하시는 분도 많거든요. 네. 국가라고 생각하시는 분도 많은데 그 아랍에미레이트라는 나라에 네. 7개 부족이 있습니다. 네. 그 부족 중에 하나가 두바이고요. 네, 네. 예. 그 바로 옆에 이제 아부다비라고 음. 있는데 이 아부다비가 사실은 원톱이었는데 음. 두바이가 이제 석유가 네. 나면서 이 오일머니로 만든 작심하고 만든 도시가 바로 아, 두바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 말이 딱 와닿네요. 작심하고 만든 예, 도시. 그러니까 작심하고 만든 도시. 그 5성, 7성 무슨 호텔 일할 때 꼭 또 한 번씩 언급되는 곳이기도 하잖아요. 막. 최근에는 이제 두바이 쪽으로 여행을 많이들 하시는데요. 아, 패키지 그런가요? 상품도 나와 있고 하는데 보통 두바이를 이렇게 자유여행으로 좀 하기가 힘든 게 네. 그 흔히 두바이를 기름 빼고는 다 비싼 나라라고 말하거든요. 아, 일단 돈이 비싸네요. 예, 물가가 세계적으로 악명 높을 정도로 물가가 비싼 나라 중에 하나입니다. 감이 하나도 안 와요. 무슨 말을 써야 될지, 네. 무슨 돈을 써야 될지, 네네. 뭐 전혀 그런 게 없더라고요. 음. 그러면은 네. 그 먼저 네. 어떻게 두바이를 갈 생각을 했는지 예. 그 이야기부터 간단하게 시작하고 예, 사진하고 영상 봐가면서 예, 해주면 예. 좋겠네요. 예. 앞서 말씀드렸듯이 두바이 같은 경우에는 두바이 자체만을 가기 위해서 여행하시는 경우는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네, 그래서 유럽 쪽으로 보통 갈 때 이제 스톱오버라고 하죠. 네, 하루나 이틀 정도 이게 중간 경유지네요. 경유지로 해서 네. 두바이에 내렸다가 이렇게 둘러보는 이런 곳으로 많이들 하시는데 네, 물가가 원체 비싸기 때문에 그 비싸다 했는데 뭐 어느 정도인가요? 고층 빌딩들이 즐비하고 고급 호텔들이 많다 보니까 네, 이렇게 저렴하고 싼 숙소를 찾기가 거의 쉽지가 않아요. 그럴 것 같아요. 예. 네. 그래서 말씀드렸듯이 기름 빼고는 다 비싸다. 이렇게 오히려 이야기하고, 기름이 싸고. 예, 오일머니로 만든 그렇죠, 예. 나라니까. 예. 그리고 저도 사실 두바이를 여행할 줄은 몰랐는데 두바이를 가게 된 거는 원래 이제 인도나 동남아에서 이제 인도 쪽이나 네. 예, 이런 중동 쪽은 한 가봐야 되겠다 생각해서 음. 일정 잡았다가 이제 사실은 두바이에 지인이 살고 있어요. 아, 지인 찬스. 그렇죠. 예, 그 지인이 좋습니다. 예. 가는 길에 들려라. 아, 그럼 또 얘기가 달라지죠. 네네. 그래서 네. 편안하게 그 특히 배낭여행을 하고 있던 중에 두바이를 들리게 됐습니다. 네. 두바이는 뭐 말씀하셨던 공항 딱 도착하는 순간 아 럭셔리하다. 그때 이제 면세점에서 이벤트를 하는데 포르쉐가 공중에 걸려 있더라고요. 아, 이벤트 경품으로. 그리고 보통 우리가 두바이를 네. 하면은 제일 먼저 떠올리는 게 버즈 칼리파. 그 톰 크루즈가 미션 임파서블에서 매달려 있던 그 세계에서 제일 빌딩. 높은 건물을 네. 떠올리시는데 저는 두바이 여행을 하고 두바이 하면 떠오르는 게 뭐냐면요. 금 자판기가 떠오릅니다. 아, 금 자판기요? 예, 네. 금을 자판기에서 팝니다. 아, 좋네요. 말 그대로 네. 작심하고 만든 계획도시입니다. 네. 예. 이 사진이 지금 예, 두바이 전경인가요? 예, 비행기에서 본 아, 비행기에서 전경인데 찍은 거네요. 예. 인공섬입니다.
아, 섬도 원래 있던 게 아니라. 예, 바다에 있던 인공섬인데 이게 제가 4년 전, 5년 전이니까 지금은 이 빈터의 건물들이 다 올라갔습니다. 네. 또 이제 두바이가 이렇게 야심차게 시작을 한 게 네. 아까 말씀드렸던 이제 아부다비하고 이게 둘이가 양대 투톱인데 네. 이제 아부다비를 따라잡기 위해서 아, 경쟁이 했는데 그 저희가 2008년도에 세계 금융위기가 올 때 네. 두바이 쇼크라고 두바이도 한번 네, 후청했죠. 네. 그러면서 이렇게 개발이 조금 더디게 됐는데 지금은 많이 회복됐다고 하더라고요. 아, 그렇네요. 예. 이게 이제 지인 집에서 바라본 전경인데요. 아, 지인 집 좋네요. 예. 어떻게 생겼는지 모르겠지만 높다는 것만 알 수 이런 있죠. 사진을 찍을 수 있다면은 예, 높다는 건 알 수 있겠죠. 예, 그래서 좋네요. 두바이의 그 지도를 보면요. 네. 바닷가 쪽으로 해서 그 바닷가와 그 고층 빌딩이 들어선 경계에 네. 큰 도로가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네. 예. 그래서 그 바닷가 쪽에 있는 집들은 말 그대로 고급 빌라인가요, 그러면? 예. 일종의? 고급 전원주택이라고 봐야 되겠죠. 네. 바다를 낀. 아, 그냥 색깔이 누렇다고 이게 그냥 예. 그 안 좋은 집이 아니네요. 예, 중동 쪽에는 그 도시의 색깔이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왜냐하면 모래바람이 불면 페인트가 다 날아가 버리기 때문에 주로 황토색이나 회색 이런 건물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도색을 우리가 해도 페인트 칠을 해도 이 모래바람이 불면 다 쓸려 날아가기 때문에 처음부터 건물을 그런 황토색이나 회색으로 짓는 경우가 굉장히 제가 많습니다. 이 그 사진에서의 뷰가 네. 이 높은 곳에서 찍은 약간 어떤 빈민촌 스타일이라고 그렇죠. 그냥 막연하게 생각했거든요. 아유, 이 동네는 절대 아니네요. 다 가드 있고요. 네. 보안 시스템 다 돼 있는 몰라봐서 그런 죄송합니다. 두바이 예. 부유층. 그래서 이 도로를 경계로 네. 바닷가 쪽에 그런 집들이 있고요. 아. 그 다음에 반대쪽에는 이게 버즈 칼리프 보이시죠? 네. 예. 이 고층 빌딩들이 쭉 늘어서 있습니다. 뭐 그리고 이 장면도 역시 친구 집에서. 네. 그러니까 뷰도 좋네요. 친구 집이. 높은 데 있으니까. 예. 지금 아까 그 사진보다 요 사진 보니까 조금 그 고급 주택 오네요. 같은 느낌이 있죠. 네. 예. 그래서 저 멀리 보이는 높은 바닷가에 있는 게 그 말로만 듣던 그 별 뭐 몇 개짜리 호텔. 예. 세계에서 최고 비싼 호텔 중에 그 하나. 옥상에서 테니스 치고 하는 뭐 거기입니까? 그런 데입니다. 예. 그래서 보시면 이 도로를 경계로 해서 그 도시철도가 있거든요. 네. 그 바닷가와 나란히 도시철도가 있는데 이제 대중교통으로서는 버스도 있고 한데 보통 이 철도를 많이 이용하죠. 그래서 도시철도의 역에서 그 유명한 관광지가 되는 버즈 칼리프나 가는 길이 조금 거리가 있는데 네. 에어컨이 빵빵 나오는 지상 통로로 다 연결이 돼 있습니다. 길에 에어컨이 나온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렇죠. 네. 버스 중에서도 에어컨이 빵빵 나옵니다. 좋네요. 예. 네. 도로가 이게 몇 차선입니까, 도대체? 네. 그래서 지금 요거 조금 근접해서 찍은 건데 요쪽이 상가 골목이고 네. 나머지는 안쪽 보시면 정원들이 막 가꿔져 있죠. 이렇게. 예. 정원들이 막 가꿔 있죠. 그 빈민촌이 아닙니다. 그렇네요. 예. 예. 그래서 제가 진짜 오해했습니다, 네. 처음에. 여기 도시철도가 지나가는 레일이 보이시죠? 네. 예. 그렇게 돼 있고 그래서 보통 이제 자유여행을 만약 하게 된다면 철도를 제일 많이 이용하죠. 버스 같은 경우에는 노선을 알기도 쉽지 않고 한데 평소 이쪽 지역의 기온이 대략 어느 정도 40도 정도 되는 건가요, 그러면? 무더울 때는 40도를 웃돌죠. 근데 제가 5월 달에 갔었는데 사실 그렇게 많이 덥진 않았어요. 생각보다. 예. 근데 이제 원체 햇볕이 강하기 때문에 네. 걸어 다니는 사람은 그렇게 뭐 좀 빈민층이나 노동자 계층 말고는 걸어 다니는 사람도 없고. 네. 그다음에 다음 사진. 두바이 하면 상징적이 이제 네. 버즈 칼리프거든요. 이 버즈 칼리파가 조금 사연이 있습니다. 네. 원래 지었을 때 이 세계 최고 높이인데 현재까지는 지금 다른 더 높은 건물을 짓고 있는데 현재 지어진 건물 중에서는 제일 높은 건물. 제일 높은 건물인데 원래 이름이 버즈 두바이였습니다. 네. 근데 이게 아까 말씀드렸던 두바이 쇼크 세계 금융위기 때 예. 아부다비에 팔립니다. 하필. 예. 하필 경쟁 그래서 상대한테. 아부다비의 그 지도자, 정치 지도자 이름이 칼리프. 칼리프인데 버즈 칼리프가 되는 겁니다. 정말 억장이 무너지는 관계를 보여주는 거죠. 예. 그다음에 이제 중동이긴 한데 네. 그 이슬람 문화권의 특성은 가지고 있지만 사실은 국제 도시로 처음부터 개발을 한 지역이기 때문에 굉장히 다양한 문화들이 섞여 있습니다. 그리고 네. 우리가 흔히 아는 중동의 느낌보다는 굉장히 세련된 도시의 이미지를 가지고 있는 곳이고요. 그리고 보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두바이 자체에 색채를 많이 쓰지 않습니다. 이렇게 가까이서 찍은 사진을 보니까 네.
아까 멀리서 봤던 사진하고 느낌이 완전히 네. 다르네요. 근데 네. 되게 이 동네는 이제 고급스러운 동네죠. 그러니까요. 지금 여기가 공원이나 이런 뭐 쇼핑몰 이런 게 아니라 주거 연립주택 같은. 딱 봐도 재료가 예. 때깔이 납니다. 예. 예. 그래서 비싼 이런 재료 식으로 쓰는, 도로가 굉장히 잘 정비가 돼 있고요. 네. 그래서 걷는 사람 많지 않습니다. 이 지역에. 저희가 배낭여행을 하니까는 궁금해서 이렇게 주거지를 네. 쭉 아까 돌아다녀봤는데, 아유, 근데 재밌는 이야기를 들은 게 이제 지인한테 네. 아침에 산책을 한 번씩 하러 가면은 공작새가 이렇게 날개를 확 펼치고 도로 한가운데 있답니다. 공작이요. 공작새가. 닭이 아니라. 있는데 네. 이제 왕궁에서 키우는 공작이기 때문에 음. 위해를 가한다거나 놀라키. 왕궁에서 키우는 게 그냥 거리에 있다라는 거죠. 한 번씩 이렇게 나온답니다. 예. 네. 근데 위해를 간다든지 뭐 이렇게 하면 바로 잡혀간답니다. 구속이요. 예. 그래서 이게 아까 제가 아랍에미레이트의 토호국가거든요. 토호국이거든요. 그래서 그 왕족들이 다 아까 있어요. 부족이라고 예, 하셨습니다. 부족의 예. 왕들이 다 있고 그런 왕족들이 있는데 아. 차를 타고 가다가 번호판이 1번부터 100번까지가 왕족 번호래요. 그래서 예. 1번에서 이제 가까울수록 길에서 보기는 힘든데 뒤에 어쨌든. 이제 후반대 80대 후반대는 한 번씩 보이는데 그럼 차들이 전부 비켜간답니다. 괜히 해코지 당할까봐. 그냥 예. 1번부터 100번까지. 예. 딱. 그런 농담을 하더라고요. 네. 예. 저는 참고로 8,000번 됩니다. 이렇게 걸어서 다니는 경우는 거의 없고요. 네. 그래서 저희가 그때 날씨도 5월달 초순이었는데 그렇게 덥지가 않아서 이렇게 둘러봤는데 이 수영장 사진은 아니요, 수영장이 아니라 조경입니다. 죄송합니다. 예.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이게 네. 어떤 공원이나 쇼핑몰 이런 데가 아니라 그냥 길거리. 주거지인데 안에 그 주택 같은 데인데 네. 그 공용 공간이 이렇게 다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예. 예. 그래서 뭐 이런 말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공용 공간이라는 예. 거죠. 아까 제가 그 전경 사진 보여드릴 때 높은 곳에 있다라고 말씀드렸는데 네. 그 우리나라를 제외하고는 특정 몇몇 펜트하우스 제외하고는 높은 곳에 살수록 못 산다고 그러잖아요. 네. 주택이 오히려 더 잘 사는. 그렇죠. 예. 예. 고급 주거지거든요. 맞습니다. 이렇게 도보 여행을 하는 경우는 없는데 그래도 아까 말씀드린 도시철도가 있고 버스가 있기 때문에 그 걸어서 이동하기는 그렇게 어렵지는 않습니다. 쾌적한 예, 그리고 편이네요. 두바이 자체가 그렇게 면적이 그 우리가 둘러볼 수 있는 지역이 네. 면적이 그렇게 넓지가 않거든요. 주로 저희가 관광을 하게 되면은 이제 두바이 그 버즈 칼리파가 있는 지역에 두바이 몰이라고 세계 최대의 쇼핑몰이 있거든요. 네. 요 지역을 일단 보시고 그 다음에 두바이 만이라고 해서 두바이 그 페르시아만 쪽으로 흘러가는 그 크리크라고 여기서는 표현을 하는데 일종의 강 같은 네. 그쪽이 이제 예전 개발하기 전에 올드 타운. 보통 이 쇼핑몰이 있는 쪽에서 관광을 다 하시고요. 네. 네. 여기가 네. 이제 두바이 몰인데 밑에 이제 인공 호수입니다. 두바이 몰 요 앞이 인공 호수로 돼 네. 있습니다. 그 여기를 가는 이유가 뭐냐면은 세계 최대의 분수 쇼를 밤에 합니다. 그래서 두바이 몰에 쇼핑을 하고 뭐 버즈 칼리파를 올라갔다가 전망대에 올라갔다가 네. 밤에는 여기서 이제 그 분수 쇼를 보기 위해서 최대라고 하면 규모 뭐 이런 거 다 그런 거 계속 짓고 있습니다. 쇼핑몰을. 옆에 공간들이 제가 갔을 때도 빈 공간들이 있었거든요. 거기에 쇼핑몰도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잘못 갔다 길을 잃어버릴 정도로 예. 그래서 모든 전 세계 메이커들이 다 몰려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 유명한 네. 브랜드들이 다 있다고 보시면 되고 이게 말씀하신 분수쇼. 예, 분수쇼인데 네. 원래 분수쇼 하면 라스베가스가 굉장히 유명하죠. 예, 뭐 유명하겠죠. 예, 라스베가스의 분수쇼가 굉장히 유명하다고 하는데 네. 이제 두바이 아까 말씀드린 작심하고 만든 작심하고 돈을 들여서 진짜 럭셔리하게 우리가 럭셔리한 게 뭔지를 보여주겠다라고 작심한 동네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느낌이 이런 느낌이에요. 세계에서 제일 좋은 거 뭐야? 이거. 그러면 그거보다 조금 더 좋게. 그렇죠. 네. 세계에서 제일 높은 빌딩 뭐야? 이거. 그렇죠. 그거보다 높게. 이런 느낌. 그래서 요 분수쇼가 오후 6시, 저녁 네. 6시부터 11시까지 그 30분 간격으로 계속 반복입니다. 그래서 노래들에 맞춰서 분수 쇼를 하는데 제가 갔을 때 우리나라 가수 노래가 처음으로 엑소 엑소의 엑소 파워인가? 예, 큰일 하셨네. 그 노래가 돼 있는데 요 두바이몰 주변으로
그 식당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인공호수 광장처럼 돼 있는 곳에 사람들이 대부분 몰려 있고요. 네. 그다음에 이제 식사를 하면서 이거 분수쇼를 또 여유 있게 쇼가 멋지네요. 즐기는 경우도 있는데, 근데 그 식당에서 조금 살펴보셔야 되는 게 네. 중동 국가이기 때문에 술을 팔지 않습니다. 근데 이제 두바이몰 주변에 몇몇 식당들만 이 술이 허용되는 식당. 언어는 그냥 어떤 말을 쓰나요? 영어를 쓰나요? 아니, 아랍어를 쓰는데 기본적으로 이런 관광지에서는 다 영어를 쓰시죠. 그렇네요. 두바이가 럭셔리한 동네인 건 확실합니다. 네. 공항에서부터 특히 개발된 신도시 지역 이쪽은 보면은 너무 아까 도로도 잘 닦여 있고 높은 건물들에. 근데 이제 차를 타고 가면서 이렇게 보면은 제가 버스 정류장도 실내로 부스로 돼 있어서 에어컨이 나온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현지 노동자들이나 특히 이렇게 외국인 노동자가 많거든요. 다른 나라에서 온 그런 분들이 단체로 버스를 타고 가는데 거긴 에어컨이 안 나오더라고요. 또 그런 차별이 있네요. 창문을 열어놓고 다니던데 그래서 좀 화려함 이면에 감춰진 그래서 실제로도 그 노동자와 자산가 사이에 격차가 너무 심해서 좀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저 꼬리칸 느낌이네요. 그 소형 열차에서 나오는. 그래서 그걸 확 보여줄 수 있는, 현실적으로 볼 수 있는 동네입니다. 그리고 아까 제가 두바이를 스탑오버해서 하루 정도 아니면 이틀 정도 있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하루를 더 있는 분들은 사막 투어를 합니다. 사막 투어. 그래서 이 사막 투어라는 게 뭐냐면은 한 오후 4시쯤 자기가 있는 숙소 쪽에 예약을 하면은 그 차가 그 마중을 나옵니다. 픽업을 와서 타고 가면 1시간 정도 떨어진 사막 지역으로 갑니다. 그래서 그 차를 타고 사막의 그 사구들 모래 언덕을 사이를 롤러코스터처럼 드라이브를 해서 갑니다. 그리고 이제 보시면은 이런 식으로 그래서 이게 언덕에서 내려 꽂힐 때도 있고 올라갈 때도 있고 이 집차를 타고 그 롤러코스터 타듯이 이런 식으로 하니까 굉장히 스릴도 있고요. 지금 사운드가 없는데 막 비명 소리 들리고. 사실 이런 장면이 국내 그다음에 동남아시아 지역 우리가 앞서 가봤던 곳에서는 되게 보기 힘든 풍경이잖아요. 그렇죠. 이 사막 투어가 집차 랠리 하는 것도 재미지만 사실 사막이라는 자연 환경 우리가 접하기가 쉽지 않잖아요. 그래서 이 사막에 대중가요도 보면 사막에 대해서 여러 가지 감정들 실제로 그냥 모래 덩어리인데 추천곡 나옵니까? 그런 표현들을 많이 해요. 문학적인 표현도 많이 하잖아요. 근데 이제 우리가 접하지 못한 자연 환경이기 때문에 좀 경이로움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랠리도 랠리지만 이런 식으로 이제 그 여러 팀들이 사막을 횡단을 합니다. 지금 투어에 사용된 차는 토요타입니다. 보니까 토요타가 많습니다. 보통. 그래서 이런 식으로 비용도 소개를 좀 해주시면. 비용은 천차만별입니다. 이게 그 티켓을 어떻게 구입하느냐에 따라서 그러니까 우리나라 사이트에서 구입하느냐 외국 사이트에서 구입하느냐 그 다음에 이것도 옵션들이 있습니다. 뭐 식사가 조금 더 올라가느냐. 그래서 요 랠리가 끝나고 나면은 이 집결지로 모입니다. 집결지로 모여서 이제 보통 이제 그 낙타를 타는데 뭐 멀리 가는 건 아니고요. 그 근방에 이렇게 한 바퀴 정도, 뭐 한 10분 정도 타는. 그렇네요. 여기 그 가운데에 아랍 복장을 했음에도 아시아 게임이 너무나 분명하게 보이는 영어가 있죠. 이런 식으로 영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풍경이 참 사막에 우리가 있는 이 풍경이 굉장히 묘한 설렘을 주더라고요. 실제로 내가 이게 살아가면 못 살겠지만 안 되죠. 그래서 이런 베이스 캠프 같은 곳에서 도착을 해서 이제 저녁에 식사를 하면서 그 공연을 봅니다. 공연이라는 건 이제 그 중동 쪽의 전통적인 춤, 이 남성 댄스 같은 경우에는 이 춤이 보기에도 굉장히 어지럽습니다. 그러니까 한 30분 정도 하는데 계속 회전만 합니다. 어디서 본 것 같습니다. 이 장면은. 그다음 뭐 벨리 댄스 이런 공연들을 하면서 이 무대를 에워싸고 이제 뷔페 같은 식당이 있거든요. 거기서 식사를 하고
예. 네. 요 사막 투어를 하기 위해서 하루를 더 머무시는 분도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이 저녁 식사까지 네. 포함돼서 저녁 식사를 하고 숙소로 돌아오면은 이제 9시 한 10시 가까이 되니까 예. 시간이 있으면은 네. 진짜 한 번쯤은 비용을 좀 들여서라도 네네. 해볼 것 같아요. 그러니까 평생 한 번 가겠나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저 같은 그렇죠. 경우는. 네. 예. 그래서 이 참 아무것도 없는 모래더미가 뭐라고 네. 사람들한테 이렇게 정서적으로 묘한 느낌을 주는지 네. 좀 이해를 하기가 저조차도 쉽지 않았는데 정말 색다른 경험이겠습니다. 진짜 사방을 둘러보면 그 지평선 끝까지 다 모래로 차 있으니까. 우리 또 그 소설 어린 왕자도 사막에서 시작하지 않습니까? 예. 근데 다음번에 제가 이제 또 다른 중동 국가 이집트를 갈 건데요. 네. 두바이의 사막은 모래사장입니다. 이집트에 비하면. 예. 예, 그건 다음에 또 말씀드리고요. 그래서 이 골목은 어떤 아까 말씀드린 풍경인가요? 두바이가 이제 신도시로 완전 개발된 지역이 있고 네. 아까 이제 두바이 크리크 그러니까 두바이 강이라고 부르는 그 강 주변으로 해서 네. 올드타운이 형성돼 있는데 그 이제 올드타운 쪽에 있는 그 카페 거리입니다. 그래서 요 거리에는 아기자기한 소품을 팔고 이런 카페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네. 아까 말씀드렸듯이 건물 자체는 다 회색 그 황토색이죠. 네. 그래서 이런 색다른 카페 찍었는데 우리 한글이 있더라고요. 있네요. 한글이 크네요. 일본 없습니다. 일본 없습니다. 예. 예. 한글 부심. 예. 그래서 찍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카페들 중동풍의 카페라고 볼 수 있겠죠. 이런 식으로 예, 양탄자 참, 깔려 있고. 예. 네. 분명히 매력이 있는 네. 지역입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올드타운 쪽에 유명한 관광지가 이제 금시장과 향신료 시장입니다. 네. 그래서 예전에는 이제 페르시아만 쪽으로 음. 주로 무역을 하던 곳이기 때문에 이런 옛날 흔적들을 기념비적으로 배하고 네. 등대 같은 것들을 남겨놨는데, 근데 지금 또 그 두바이 강을 건너야지 금시장에 이렇게 이동을 네. 할 수가 있거든요. 그 이동 수단으로 수상 택시가 있습니다. 그 시장인가요? 금시장의 예. 모습으로. 우리 저기 금방 많은 골목하고 느낌은 비슷합니다. 몇 네. 차이 아닌데 이제 양이 많다는 거죠. 예. 거기는 이제 한 개씩 이렇게 저희는 있는데 목걸이도 네. 막 주렁주렁 달아놓고 이제 그렇죠. 나 금 많아 예. 이런 걸 딱 보여주는 데고, 그다음에 요 수상 버스가 있거든요. 네. 그래서 요 버스의 번호에 따라서 강을 건넜다가 다시 다른 쪽으로 이동하기도 하고, 그래서 요게 주로 관광용으로 지금 많이 쓰고 있는. 그러면 이 번호가 이를테면은 역 같은 개념인가요? 그렇죠. 네. 예.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동을 하게 되고요. 네. 그리고 제가 그 말씀드린 그 올드타운이나 그 두바이몰이 있는 곳 말고 네. 아까 말씀드렸던 세계에서 제일 비싼 호텔 중에 하나라는 그쪽에 가면 아울렛 매장 같은 게 네. 있어요. 꾸며놓은 데 있는데 거기를 갔는데 거기서 제가 금자판기를 봤거든요. 네. 예. 예. 그래서 근데 요 아울렛을 제가 그냥 소개를 해드리는 거는 지금 이게 아울렛 네. 그 아울렛 예. 모습입니다. 네. 우리 아울렛하고 예, 비슷하네요. 비슷합니다. 요 뒤에 은색 건물 보이는 게 그 호텔입니다. 네. 네. 그래서 안에는 일반 아울렛하고 비슷합니다. 네. 근데 이제 제가 동남아 쪽도 그렇고 뭐 우리나라 쇼핑몰도 많이 가보고 다른 데 가봤는데 우리가 중동이라는 나라에 대한 정보가 그렇게 많지가 않잖아요. 그럼요. 예. 네. 근데 여기 이제 아기자기한 소품들이 중동의 소품들은 이런 느낌이구나. 네. 중동은 이런 느낌이구나. 네. 라는 걸 이렇게 맛볼 수 있는 공간이라서 네. 뭐 쇼핑을 위해서 찾아보기보다는 이런 옷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우리가 흔히 아는 서구권이나 동양권과 다른 중동만의 그렇죠. 문화가 어떤 것인지를 엿볼 수 있는 네. 그런 곳이라서 간단하게 되게 매력 있네요. 예. 네. 소개를 드렸습니다. 그 두바이에서 1시간 정도 차량으로 이동하면은 네. 아까 봤던 큰 길 있죠. 네. 그 길로 아부다비랑 이어져 있습니다. 음. 해안가를 쭉 따라가면. 네. 그래서 아부다비에 이제 다른 곳은 못 가봤고요. 네. 그 그랜드 모스크라고 이슬람 사원. 사원요. 네. 중동을 왔는데 사원을 가야 안 되겠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가봤는데 세계 최대 규모의 이슬람 사원입니다. 그래서 이건 아부다비. 예, 아부다비에 있는 그랜드 모스크라는 일명 또 화이트 모스크, 하얀색으로. 네, 이게 대략 언제쯤 이건 지어진 건가요? 역사성이 높은 게 아닙니다. 예. 그러니까 그 아까 두바이와 아부다비가 좀 경쟁적인 네. 관계라고 말씀드렸는데 중동에서 패권 국가는 사우디아라비아와 네. 아랍에미레이트거든요. 그래서 아랍에미레이트에서
사우디아라비아를 겨냥해서 그렇죠. 우리도 규모가 뭔지 보여줄게. 우리도 너희들 만만치 않게 기름 나온다. 아까도 얘기했지만 네. 모스크 제일 좋은 거 어디야? 사우디요. 그거보다 크게. 원래 사우디의 세계 최대 규모의 네. 그게 있었는데 네. 그거를 넘기 위해서 만든. 그래서 네. 역사성이 뛰어난 게 아니라 네. 정말 화려하게 음. 일반적인 그런 모스크가 아니라 굉장히 현대식의 굉장히 아름다운. 아, 네. 예. 그래서 정말 돈이 있어야 만들 수 있다라는 느낌. 이 하얀색 건물이 이태리 대리석입니다. 전부 다. 아, 예. 예. 이태리 대리석이고 아랍의 문양을 느끼면서 아. 고급스러우면서도 굉장히 심플합니다. 보시면은 예, 예. 이런 문양이라든지 조명 이런 것들이 그렇네요. 네. 이건 타일로 다 만든 건데 네, 네. 예. 요 이제 코란을 이런 식으로 네. 성전 안에 배치를 한 거죠. 그래서 여기는 여자들이 들어갈 때는 검은색으로 그 우리가 차도로라고 하죠. 히잡 네. 이걸 다 써야 됩니다. 그래서 네. 앞에서 대여를 해주거든요. 무료로. 그래서 그걸 여자들은 쓰고 들어가야 되고요. 네. 그리고 성전 안에는 맨발로 신발을 신고 네. 다니지 못합니다. 예. 그래서 이런 식으로 관광객들이 찾는 곳인데 혹시 그 이슬람 전통 때문에 문양이나 이런 것들이 네. 특히나 발달된 그렇죠. 것들이 이게 예. 사실 우리는 성당에서 이제 스테인글라스 이런 것들을 많이 보는데 네. 원료는 중동입니다. 맞습니다. 예. 중동에서 넘어간 이후에 이제 유럽 쪽에서 제가 이제 한번 설명을 드릴 텐데 네. 이제 중동이라는 지역 자체가 그 이슬람 문화권과 기독교 문화권이 사실은 교차하는 지역이잖아요. 네. 그래서 굉장히 상호간에 영향을 많이 주고받습니다. 그래서 그런 건축 양식이라든지 문양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네. 다양하게 드러나거든요. 그리고 일정 시기 동안은 네. 유럽이 과학으로 인해서 산업혁명이 이렇게 거치고 나서의 어떤 현대적인 모습을 갖췄다라고 본다라면 그렇죠. 그 이전까지 가장 고도의 어떤 기술과 문화적 소양을 갖춘 지역은 중동 지역이라는 거는 예. 뭐 예. 그 앞으로 이제 제가 소개해드릴 나라가 네. 이제 그 이집트, 터키, 그리스, 네. 스페인, 포르투갈 이런 식으로 지금 남부 그러니까 지중해 페르시아과 지중해 쪽을 따라서 쭉 갈 텐데요. 네. 이 나라들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네. 한때 세계를 좌지우지했던 나라들입니다. 그렇죠. 지금은 예. 크게 뭐 크게 아니지만 예. 근데 이제 그런 예. 옛 영화를 먹고 사는 나라들이라서 사실 두바이 같은 경우에는 그러니까 역사를 가지고 있다기보다는 미래를 어떻게 나아갈 것인가에 대한 의지를 보여주는 도시라고 네. 보면은 이후의 도시들은 옛 영화를 어떻게 파먹고 살아가는가. 네. 조상님 덕에. 예. 그래서 그런 것들을 조금 볼 수 있는. 앞서 말씀하셨지만 국제 도시라는 특성이 굉장히 강한 곳이다라고 네. 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흔히 이슬람권 국가들은 여성들이 여러 가지로 좀 제약을 받는 부분들이 많잖아요. 그렇죠. 두바이는 그런 경우는 거의 없었나요? 두바이 같은 경우에는 아까 특정한 공간, 그 네. 사원 같은 데는 네. 이슬람 문화의 전통을 따르는데 네. 원체 국제 도시이기 때문에 사실은 그 뭐 두바이 몰이나 그 관광지에서 네. 뭐 일상 저희가 관광지 더우니까 반바지 입고 다니고 다들 나시 입고 민소매를 입고 다니고 네. 이렇게 다니는데 이제 아까 맡은 주류라든지 네. 그러니까 우리가 쉽게 말하는 슈퍼마켓이나 편의점 같은데 아니면 식당을 가더라도 네. 그 두바이 같은 경우는 주류를 취급하는 가게가 있고 그렇지 네. 않은 가게가 많고 뭐 이런 정도 차이고 그다음에 이집트는 또 다릅니다. 네. 이집트는 완벽하게 규제가 돼 있고 그다음 터키는 이게 이슬람 국가인가 싶을 정도로 원래 계획이 없던 네. 여행지였는데 뭐 좀 처음 접하는 이슬람 문화권이 너무 이렇게 전통적인 이슬람 문화였으면 맞아요. 제가 좀 힘들었을 건데 네. 예방주사 놓듯이 먼저 들린 게 참 다행스럽다. 그럴 것 같네요. 예. 그리고 말로만 듣던 두바이가 세계적인 금융 허브, 무역 허브로 거듭나기 위해서 어떻게 지금 개발이 되어가고 있고 네. 모습을 만들어가는가를 볼 수 있어서 네, 네. 굉장히 의미가 있었고 그리고 사막이라는 공간을 처음으로 예. 경험했다는 것도 굉장히 색다른 경험이었습니다. 그렇네요. 예. 예. 그래서 되게 사진이나 영상만 봐도 그 되게 매력적인 도시라는 게 바로 느껴져요, 사실. 네네. 네. 그럼 이제 다음은 다음은 이집트 카이로로 가겠습니다. 예, 다음 갈 곳은 이집트 카이로. 네. 피라미드. 피라미드 보러 갑니다. 피라미드에 놀라운 비밀이 있습니다.
음식 그래서- 얘기를 안 한 것 같은데 여기서는 말 뭐 그대로 국제 도시이기 때문에 그냥 뭐 누구나 즐길 수 있는 예, 두바이몰 가면은 그냥 유명한 브랜드의 음식점은 다 들어와 있다고 보시면 맞아요. 되고 예. 이제 중동 국가의 음식들이 있는데 그거는 뭐 이집트나 그쪽에서 설명하는 게 오히려 좋을 나을 것 것 같네요. 같아요. 예. 괜찮았습니다. 네. 그러면 다음에 이집트에서 뵙는 것으로 하고 네. 예, 오늘 우리 세계 동네 한 바퀴는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그럼 지금까지 저는 이승환이었습니다. 예, 이현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